이 본격적인 24년 시즌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부터 3주 동안 입문 강좌를 할 겁니다. 입문 강좌라고 해서 그냥 뭐 대략적인 거 감만 잡으셔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제가 기초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 들으시니까 생소하실 텐데 이해를 하시려고 조금 노력을 하세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해를 하시려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시면은 본 수업 들어갔을 때 기본서 정리할 때 꽤 이렇게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입문이라고 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개념 몇 개 설명하고 끝나는 그런 강좌는 아니고 행정법 전체 분량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 어렵 건 아니니까. 자, 이 나눠드린 자료 중에 요걸 보세요. 개관도. 그 행정법 총론 개관도. 이 행정법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사실은 국가작용이 어떤 식인가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에 관한 법이라, 그죠? 행정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국가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뭐 근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헌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헌법. 이 헌법이 우리 국가법 중에 이게 최고법입니다. 최고법. 그러니까 헌법 위에 있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국가 작용은 전부 다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서 국가 기관들을 크게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이제 사법부가 있고, 요 내에서 이제 뭐 일반 법원도 있고, 뭐 헌법재판소도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이 국가기관들이 왜 이게 존재를 하냐면, 제가 여기를 지금 색깔을 달리 해놨잖아요. 요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법도 사실은 결국은 여기 때문에 존재해요. 이 시각을 어떻게 잡으시냐면은 국가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이 중심이에요.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국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관련된 것들이 나올 거예요. 행정법이. 왜냐하면 헌법이 최고법이니까 이 헌법에서 계속 이렇게 파생시켜 나가겠죠. 뭐 행정도 있고 입법도 있고 사법도 있고 할 텐데 다 헌법 아래에서 헌법을 지켜나가는데 이유는 국민 때문에. 우리 행정법도 국민 때문에. 계속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헌법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갖는 기본권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기본권을 위해서 이 기본권을 보장을 하려고 헌법이 이렇게 국회도 만들게끔 해놨고 헌법에서 정부도 구성하게끔 해놨고 헌법에서 사법부도 구성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국회가 주로 하는 일은 입법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역할들을 국회가 하는 겁니다. 자, 이 국회가 만드는 입법을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게 법률인데, 자, 여기서 시각을 딱 하나 잡으세요. 이거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게 법률 그럴 때는 국회가 만든 입법,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법률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어저께 잠깐 보니까 대략 한 3만 개 넘게 있어요. 이제 그걸로 국가작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법률을. 그러면은 이렇게 국회가 법률을 만들 권한을 준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를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률을 만들면은 이 법률에
집행작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률을 국민에 대해서 집행하는 작용은 정부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행정부라고 하는 거죠. 행정부. 그리고 이 집행작용을 행정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국민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갈 거니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을 하면 이 법률을 국민에게 집행을 해요. 이게 행정. 여기에 적용되는 법들을 행정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거기서 기본적인 게 법률입니다. 자,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근데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거니까 결국 이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다음에 위헌 이렇게 하면 이 법률이 폐지돼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법률은 국회가 이렇게 만들지만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 각각의 여러 행정기관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면 그때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법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재산들이 다 있으시죠? 세법 있겠죠? 세법? 법률? 그런데 지금 세법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세금 이번 달에 내셨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재산세 뭐 이런 거 안 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세법이 있지만 세금 부과를 안 했으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취득했다. 그랬더니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를 했어요. 과세 처분 얼마 내시오 이렇게 행정작용을 했죠. 그러면 이때 의무가 생겨요. 자, 여기도 국민들의 의무가 있긴 해요. 그죠? 법률에 국민들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행정부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집행할 권한을 줘요. 법률에서 이런 사건들을 쭉 규정한 다음에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부가 이걸 집행을 하시오 이렇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하면 집행 받은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한테 의무가 생겨요. 잘 들어보세요. 이 법률에도 국민의 권리도 규정되어 있고 국민의 의무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도 있지만 이것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아직은 추상적. 그러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려면 집행을 받아야 발생을 해요. 자,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법을 할 때 다 입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규정을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법의 효과를 받는 건 행정이 있어야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직접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가 제한됐냐?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의무가 발생했냐?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추상적이라 그랬는데 추상적.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생긴 건 아닙니다. 자, 세법이 있는데 어느 날 세법을 보셨어요. 근데 벌 보시고 나서 뭐를 느꼈냐면 아니 이런 것까지 세금을 내야 돼? 이해가시죠? 법을 봤더니 야 이런 것까지 세금을 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송 들어가요. 야, 이 법 잘못됐다. 안 받아줘요. 왜 그럽니까? 추상적이지 당신한테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들어갈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무가 생겼거나 또는 뭐 직접적으로 권리가 제한됐거나 이게 나왔을 때 소송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때는 소를 제기해봐야 법원이 받아주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소송 들어갈 때 법률 갖고 들어가라는 소리입니까? 이 집행작용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소송 들어갈 때는 행정작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 중에 야, 요 법률 좀 문제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데 위헌인데 그러면 이제 판단해줘요.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걸 담당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자, 대략 국가작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국회가 법을 입법을 하면 법률, 이게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자, 이 집행작용이 위법한데 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사법부가 이걸 판단을 해줘요. 자, 우리가 사법부는 판단기관입니다. 판단.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소를 제기해야 판단을 해줘요.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죠. 예를 들어 소송 제기도 안 했는데 법원이 이거 위법인데 이렇게 할 리는 없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소송 제기를 하면 그때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국가작용이. 물론 국가작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국민 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계약을 맺는다거나 상호간에 뭐 거래를 한다거나 뭐 영업을 한다거나 등등등 사인끼리도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맺죠. 자, 그 관계를 규율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민법 기초강의 들으셨습니까? 네, 이게 민법이에요. 이걸 규율하는 게. 자, 우리 행정법은 이쪽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규율해요. 행정작용. 국가기관이 법을 국민한테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냐, 그리고 당연히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보는 게 행정법이고, 기본적으로 이쪽은 우리 행정법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행정법은 담당하는 규율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자, 이렇게 일단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 분석이 들어가는 게 행정법인데,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저 객관도를 잠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많죠. 뭐가 막 써진 게. 이걸 이제 다 하셔야 됩니다. 한숨까지 쉬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테니까. 객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가 행정법을 뭘 배우고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가를 객관을 해드릴 텐데, 일단 행정을 담당하는 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행정청이라고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 개개인하고 이렇게 행정청이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결국 국민의 권리, 의무. 이게 중요해요. 국민의 권리, 의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 행정법 처음에 뭘 볼 거냐면 막 시작하면 당연히 행정작용할 때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법의 근거를 두고 행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예요.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그래서 이 법률이 여기다가 이렇게 행정작용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법률로 규정을 해놓은 다음에 행정청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을 집행을 해요. 이해가시죠? 이게 법치행정.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작용을 할 권한이 지금 행정청한테 국회가 법률로 줘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행정부 권한입니까? 원래는 국회 권한입니까? 이게 국회 권한이에요. 이해되세요? 일단 국민하고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뭔가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뭐라 하냐면은 이 권한은 원래 여기한테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률한테 있다.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률 유보라고 그래요. 이 권한은 원래 법률에 유보가 돼 있어요. 이 법률에 유보된 이 권한을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정부한테 주면 이걸 집행한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는 이 말하고 똑같죠? 국민에 대한 행정작용 할 때는 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이걸 줄여가지고 법률 유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을 해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을 시켰어요. 바로 위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법치행정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의 근거를 뒀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준 만큼만 집행을 해야지 여기 권한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위법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행정보다 법률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법률 우위라고 하는데 이걸 이 첫 시간에 이제 이 원리를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행정작용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요거 본다 그랬죠.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 특히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과연 국민들이 이런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할 권리가 있겠냐? 권리 있겠죠. 권리 없으면 뭐 국가한테 뭐 아무 말도 못 할 텐데, 그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냐? 뭐 이런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자, 그리고 이렇게 법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되죠. 자, 법 없어도 잘 되네? 그러면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막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막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특별히 여기는 뭘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요. 자, 법 없으면 법이 관여를 못 해요. 그러나 법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관여해야 되겠네? 자, 그걸 뭐라 하냐면 법률 관계라 그래요. 법이 관여하는 거. 자, 이런 걸 앞에 행정법 서론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분석하러 갑니다. 요 행정작용. 자, 다만 이거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은 행정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허가를 받고 싶은데 허가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규정되어 있고 이쪽이 결정하는 거예요. 허가를 줄까 말까, 특허를 해줄까 말까. 행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행정부.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은 행정을 받죠. 집행을 받는 입장이지 국민들이 행정의 내용을 결정하진 않아요. 이해가시죠? 자, 대신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공인이고 국민들은 사인이고 뭐 이런. 오늘날 가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행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자, 혹시 무슨 신고 해보셨나요? 신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 그냥 줍니까? 제가 면허 취득하려고 시험 보려고 신청했습니까? 신청했죠. 자, 이게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대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신고 대행한다, 신청 대행한다,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입니다. 자,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신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요거 빈출이에요. 그래서 앞에 행정법 서론 쪽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특성들이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대략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고 끝나요. 이 외에서 한 문제 또 나오는데 그거는 세부적이라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법치행정, 그리고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지만 보니까 오늘날은 국민들도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 그러니까 개관도 보시면은 사인의 공법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행정작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회에서 그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할 텐데 국회가 일단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법률로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는 것이 다 조문으로 돼 있고 한글로 다 쓰는 건데 이 많은 현상들을 전부 다 이걸로 법률로 다 담당한다? 아마 국회의원 안 할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도대체 이걸 우리가 다 만들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행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법률로 아주 기본적인 걸 딱 정한 다음에 자, 이 권한을 준다겠는데 이 권한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뭐 또 주냐면 법률을 구체화시킬 입법 권한을 줄 때도 있어요. 여기다가 실제 행정을 행정부가 담당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거 정해 줄 테니까 행정 담당하는 행정부가 요거 구체화시키는 법 더 하나 만들어.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행정입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정입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행정입법이란 것은 국회가 입법을 한 게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을 했구나 이렇게. 그러나 행정부가 입법하려면 반드시 여기도 법률에서 권한을 줘야 돼요. 특히 뭐에 관한 입법이 하면 국민에 대한 행정입법 할 때는 권한을 줘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국민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막 이런 거. 그죠? 그거 다 행정법이에요. 네, 이거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런 거 나오겠죠. 야, 이렇게 행정입법 할 때는 뭘 지켜야 돼? 뭘 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원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행정작용은 요 법률과 행정부가 하는 입법을 이렇게 이제 집행하는데 이게 행정. 자, 원칙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 조금 있다가 이제 개념을 잡을 겁니다. 행정청이 국민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다 행정청이 허가 또는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과세 처분, 철거 명령 막 이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명령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걸 뭐라 하냐면 공권력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안 하죠. 세금 부과할 때 세금 과세 처분, 물론 이제 납세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바랍니다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세금 내시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중심. 자, 조금 이따가 개념 다시 잡는다랬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행정작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행정작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게 중심이에요. 공권력 행사. 그래서 이렇게 공권력 행사로 법을 집행하는 것들을 이론화시켜가지고 행정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이론화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론화는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논리를 만들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법에 규정됐다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개념을 만든 게 이론화. 앞으로 이제 수업하시다가 학문적, 이론적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법에 규정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자들이 개념화 시켰구나 이렇게. 자, 이걸 행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권력 행사가 행정행위인데 그러면 자, 이걸 설명할 때
오늘 감을 잡으신다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겠죠? 행정작용 중에 행정행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 공권력이다? 이건 아니에요. 많은 행정작용 중에 법률에 규정된 수많은 행정작용 중에 공권력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게 행정행위. 그리고 이 행정행위가 행정작용의 중심꽃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행정법 하실 때 이쪽을 대략 한 3주 정도 정리를 하실 텐데 요 파트가 5문제에서 6문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이. 근데 여기까지 갈 때 또 앞에 한 3주 걸려요. 그러니까 요 행정행위를 정리하러 들어가기 전에 요런 거 앞에 서론을 보는데 그게 또 한 3주 걸려요. 네, 여기서 3주 걸리고 막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거기 행정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이 분류있죠. 뭐 침익적, 수익적, 기소, 재량,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부관도 있고 막 쭉. 그리고 보면 이 행정위가 옆에 보시면은 하자가 있더라, 위법이다, 부당이다, 적법하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하자가 있고 부당 위법한데 밑에 뭐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고 그리고 적법한데 밑에 처리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관념들을 보는 겁니다. 거기가 5문제에서 6문제.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 공정력도 있고 확정력도 있고 자력집행력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행정의 편입니다. 이게 실은 우리 행정법의 중심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파트가. 자, 그리고 이제 요 외에 요렇게 행정행위 외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이 행정행위 외에 그 밖의 작용들. 자, 여러분들 이 국가가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중심인데 때로는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하고 국가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는 겁니다. 공법상 계약 막 이런 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파트를 봅니다. 그 밖의 작용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가. 자, 이게 행정작용을 3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행정입법, 행정 중에 행정행위, 그리고 이게 중심이다. 이게 원칙. 그 밖에 행정작용. 자, 그리고 나서 요 행정작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막 보는 거예요. 이게 적법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위법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이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거나 권리가 침해가 됐습니다.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구제해줘야죠. 자, 그런데 이 권리 구제할 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침해가 된 후에 이렇게 행정작용이 있고 침해가 된 후에 구제를 해줘요. 이게 사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후적. 이미 침해됐고 구제.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해줍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이 손해배상, 국가작용 때문에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는 걸 국가자를 붙여요. 국가배상. 이해되시죠? 국가배상. 또 하나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손실보상은 여기는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침해돼가지고 배상이 되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위법하지 않아요. 행정작용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피해를 봤어요. 적법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보상. 이렇게. 이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가지는 금전 가지고 구제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손해배상금, 손실보상금. 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받으려면 그냥 주겠습니까?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청구해야죠.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도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도. 다 하나씩 나오는 거죠. 지금 전범위가.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금전으로 구제를 합니다. 금전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뭐, 1개월, 2개월 영업정지. 그런데 위법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면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자, 그런데 소를 이렇게 제기해요. 손해배상이 문제 아니라, 야, 이 영업정지 잘못됐으니까 영업정지를 취소하라. 이렇게 소를 제기했어요. 다르죠? 주장하는 게. 여기는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여기는 아예 영업정지 자체를 법원이 취소를 해주시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취소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소송은 다릅니다. 소송은 누가 판단해줘요? 행정청이 한 것을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 판단을 해요. 소속이 다르죠? 그런데 이 심판은 같은 행정부 내에다가 심판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이 심판위원회가 이쪽에 작용을 재심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가고 싶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고, 야, 안 되겠어. 나 이 영업정지 자체를 취소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두 개를 합해서 행정쟁송. 자, 권리구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전으로 구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작용 자체를 취소시켜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제할 수도 있고. 자,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제기할까 이렇게 제기할까. 이해가시죠? 한꺼번에 해결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송법 보면 이렇게 소제기하면서 요거 같이 붙여요. 이것도 같이 해주시오.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리구제 해줘요. 이렇게. 또는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뭐 원상 회복을 시켜달라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여기는 다 지금 뭐라 했냐면은 영업정지가 있고 나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권리가 침해되고 나서 들어간 겁니다. 사후적. 근데 이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영업정지 하기 전에 구제할 거 있다면 구제를 해주면 더욱더 좋지 않겠어요? 자, 이게 행정절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법에서 할 것이고 2차 시험 과목에 있는 행정절차법. 자, 왜 그럽니까? 사전에 이렇게 이거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청한테 절차를 거치게끔 의무를 부과를 시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쪽이 더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국민들의 권리구제하는데 실효적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그런 것들 나오죠.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하기 전에 뭐 상대방한테 의견을 좀 들어봐라. 또는 청문을 거쳐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전 절차. 자, 무조건 나와요. 대략 어디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냐면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오는데 행정행위만 많이 나와요. 5, 6문제. 각각 나오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행정절차법,
한 문제. 이렇게. 자, 이렇게 구제를 해줍니다. 자, 또 하나. 자, 국민들도 권리구제 중요합니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당연히 국민들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근데 만약 이런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행정부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개간도를 보시면은 오른쪽 제일 끝에 제가 화살표를 살짝 쳐놨는데 자력집행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력집행력. 거기서 자력이 뭐냐면 행정부 스스로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굳이 법원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없이 행정청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어요. 자, 건물을 철거하라고 했더니 철거를 안 해요. 그러면 행정청이 어떻게 합니까? 철거시켜버려요. 그래서 자력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행정청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징수를 해요. 이게 자력집행력. 자, 이것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강제집행할 때, 이런 자력집행할 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이걸 또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권리구제에서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각 한 문제. 네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두 문제.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약 19문제 가까이가 총론에서 나와요. 19문제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사회인의 공법행위라는 것도 있고 행정작용도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고 그중에 행정행위가 중심인데 행정행위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게 위법인지 적법인지 위법할 때 취소, 적법할 때 철회 그리고 행정행위는 뭐 공정력도 있고 확정력도 있고 자력집행력도 있고 여기까지 5문제 내지 6문제 거기서만 그리고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사후적 권리구제가 있고 사전적 권리구제가 있는데 사전 권리구제가 행정절차 사후구제가 손해배상, 손실보상, 뭐 행정쟁송 이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의무이행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법 총론 개간인데 교과서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법이죠. 행정법. 법인데 법 조문을 별로 안 봐요. 저희가. 자, 무슨 말이냐면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건축법도 있고 뭐 많죠. 법이 있는데 법 조문을 별로 안 봐요. 볼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이렇게 몇 개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규율하는 게 지금 다 행정법인데 여기를 규율하는 게 행정법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원리법이 행정법입니다. 이게 원리. 자,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원리. 행정행위는 허가는 이래야 된다. 특허는 이래야 된다. 막 이런 원리.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리법이니까 오히려 원리만 잘 잡으면 공부 분량이 줄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눈만 떠지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쉬운 법입니다.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처음에 이제 어디서 막히시냐면은 수업 듣고 책을 딱 보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용어가 뭐야? 이렇게. 그렇게 가시면 진도 안 나가고 점수 안 나요. 문장 하나를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원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거. 그렇지. 그래야지. 당연하지. 막 이렇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암기할 거는 뭐 문제 풀 때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걸 잘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이게 원리법.
소송에 적용되는 원리, 행정심판에 적용되는 원리, 뭐 판결이 나왔을 때 원리, 이런 법입니다. 이런 법. 그러니까 요거 이해만 하시면 80%는 먹고 가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요 시점, 여기서부터 저 이제 소송까지 총론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개관을 해줬죠? 전체 원리법. 전체 원리니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한번 봤던 게 소송에서 또 나와요. 여기서 한번 봤던 게 국가배상에서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 맞물려 있는 걸 쪼개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쪼개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해가 안 가면, 뒤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간에 빠지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톱니바퀴처럼 막 연결되는데 한 파트가 빠졌다? 그러면 분명히 뒤에 탈락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저 소송까지 한번 이렇게 가냐 안 가냐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세요. 제가 저 공부방법 설명할 때도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일단 한번 가야 돼요. 그리고 2번 가야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시겠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집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신의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버티고 끝까지 가시면 거의 합격하세요. 사실 작년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작년도 그렇고 예전부터 제가 지금 요 과목만 저 한 19년 20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신 분들은 거의 자기가 목표로 한 시험 합격하세요. 거의 다 끝까지 가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만두실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다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다 봐야 될 파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제가 따로 제가 이제 요 각각의 서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기본적인 법 체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째 시간에부터 하는 것들이 실은 기초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게 좀 쉬었다 합시다. 네.